17장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꽤 많죠. 3줄이나 돼요. 챕터가. 첫 번째는 뭐 방정식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딱히 할 얘기 없고요. 이미 아는 거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방정식. 이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책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거든요. 4가지나 있어요. 거의 모든 책이 4가지로 정리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소리. 정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거 나오는 건데 조금 얘는 좀 이해할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증명 제가 굳이 해야 될까 싶어요. 아마 학교에서는 여러분 증명할 거예요. 해주세요. 일단 지금은 공식을 외우세요. 봤어? 나 마스크를 가리고 있는데. 일단 요거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이게 나는 기본적으로 기억났어요. 이 공식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험장에 가서 이건지 저건지 약간 헷갈릴 때 빨리 후다닥 해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그럼 걔는 증명할 가치가 있는 증명을 알고 있을 가치가 있는 공식인데 이건 그 증명을 하는데도 한 5분 걸리거든요. 연습장에다 푸는데도. 근데 굳이 이거를 증명하는 거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는 건 진짜 그냥 시험용이지. 실전에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딱히 뭐 증명 알아야 돼. 몰라도 문제 푸는데 다 전혀 지장 없는데. 응? 이거 라이브여서 중간에 녹화를 중지할 수 없어. 그래 마지막에 나오는 건 자취 문제. 요거는 우리 좌표 평면 할 때도 했죠. 자취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은 당연히 이거 지금 부정 방정식이죠. 미지수 2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 만족하는 근을 찾으세요. 그럼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빠바바박 찍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도시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얘는 1차라서 그렇고 2차도 뭐 점 몇 개 찍어가지고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고 3차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것도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좌표 몇 개 찍어가지고 대입해보고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상 없죠? 그래서 뭐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는 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의 그래프가 어찌 생겼니? 인데 우린 이미 알잖아요. 직선이라는 걸. 그죠? 요거 그림 그려보면 직선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쭉 생긴 거. 그래서 그냥 안다 치고 나온 김에 요 이야기를 하고 가죠. 우리 보통 직선 그러면 이렇게 쓰죠.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인데 m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n은 뭐죠? y절편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뭐죠? 갑자기 왜 정막이야? 기울기가 뭐죠? X의 그거 뭐냐고. 그거. 움직임. 정석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까먹었네. 좀 딱딱한 말로 증분 그런 말도 하는데 그냥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증가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게 기울기예요.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다시 직선이 이런 모양새로 생겼을 때 요 점 x가 요만큼 늘어나는 동안에 y가 요만큼 늘어나. 우리 보통 증가량 혹은 변화량을 뭘로 표시하냐면 이렇게 생긴 세모로 읽을 땐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울기 그러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좌표를 찍어서
얘를 x1, y1이라고 보고 요 점을 x2, y2 이렇게 생긴 점이라고 보면 델타 x는 x2에서 x1을 뺀 거고요. 델타 y는 y2에서 y1을 뺀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쨌든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고요. 말한 김에 좀만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조선을 그었는데 보시면 요거는 x축에 평행한 거고 요거는 y축에 평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수직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되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뭐 어쩌다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양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눈 뜨고 봐야지요. 이쪽 방향이고요.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로 재요. 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로 잰다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얘를 돌렸을 때 만나는 거니까 어디냐면 얘예요. 얘.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인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요 각도도 똑같이 세타겠죠.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누구랑 같으냐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탄젠트 세타랑 같습니다. 삼각비 할 때 탄젠트. 미분분의 높이. 아 이거 이야 진짜 오랜만인 거네. 우리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면 원하는 각을 째려보지 말고 왼쪽 밑에 오고요. 여기 세타, 여기 수직.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은,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아이. 반가워해줘. 이거 내년에 또 나올 거야 이제. 수원에 가시면 삼각함수 배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니네들을 맞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수학 원은 기분이 어떻겠니? 어쨌든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정의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기본 문제에 나와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네? 왜 아무도 안 들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기억나? 아, 저 기억나요. 3이 엄청 많이 들어가. 3이 엄청 많이 들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3. 아니, 루트 3. 아니, 3분의 루트 3? 지금 3개 말한 것 중에 하나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 루트 3. 루트 3. 야, 배운 각도 3개밖에 없어, 니네. 탄젠트 40. 1이었나? 45도 45 넣으면 직각이 되면 이거 갑자기 왜 이걸 하고 있지? 뭐 해야 되니까 합시다. 우리 한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이거 나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운 거는 30도, 45도, 60도. 거기에 이것만 배웠지만 0도하고 90도. 저 그것도 배웠는데요. 까지. 네,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얼마죠? 사인 0도. 0. 0. 사인 30도. 2분의, 아니, 네? 아니요. 지금 숫자가 몇 개만 찍는다고 생각해. 어떻게? 2루트 3? 아니, 어떻게? 루트 3? 아니, 1.90도는 1인 거 같아. 아, 그래, 여기는 1이야. 그 가운데가. 아니야, 숫자 몇 개만 기억이 나. 아니, 잠깐만. 어떻게? 60도가 3분의 90도가 3분의 여기 들어갈 숫자를 물어봤는데 제대로 나오는 답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떻게? 잠시만요. 근데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맞췄구나.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여기가 30도. 1대 2대 루트 3 그거잖아.
그 특수한 삼각형이잖아요.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사인 30도면 2분의 1인 거지. 그럼 사인 45도는 2는 루트 2분의 루트 2. 2. 2는 루트 3. 2분의 루트 3. 얘는 요거 돌려놓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은요? 코사인이요? 반대죠. 예. 반대. 요거 그대로 딱 들어서 뒤집어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얘는 2분의 루트 3. 몰랐다고요? 왜 놀라? 2분의 1, 얘는 0. 이것도 각도가 그게 있어요. 이거잖아. 이거 2분의 0이고, 2분의 루트 1이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예요. 아 진짜 어이없어. 그래서 이거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탄젠트는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그거요? 탄젠트 영도는? 이거 상업비 할 때 다 했을 텐데. 그 16점.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3. 1이요. 루트 여기가 맞지?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봐봐, 이런. 지금 당장은 요 탄젠트의 값들을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사인, 코사인이랑 탄젠트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이 배운 적 있죠?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면 얘가 된다고. 아 저 왜 배웠나 이거? 1분의 0이니까 0이고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고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고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고. 0분의 1은 값이 없죠. 분모가 여기니까. 그래서 없다고. 진짜 새록새록 나죠? 이거 언제였지? 중상 이야기? 중3 2학기. 1학년. 중3 2학기 아니야? 그래서 다들 잘 몰라요. 1년 넘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내신 끝났다고 다 놀거든요. 중, 3대 안 보여요? 네, 중3 때. 1학기 아니었나? 1학기 때 하나? 이렇게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됐어요. 난 1학기 때였는데. 이게 아무튼 그래서 중3 2학기 때 도형 나오고 평균 뭐 이런 거 나오고 평균 1학기 때였는데?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1학기 때 내신 끝났다고 2학기 때 애들이 엄청 놀아. 그래서 도형 하나도 안 하고 온 애들도 많아. 본 적은 있는데요, 막 이러고. 본 적은 있는데요라니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건데. 숫자는 교체했어요. 어디 들어간지 모르잖아. 느낌상. 야, 이걸 3억이라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 여기에 3억이요! 달라요. 야! 지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알고 있으면 뭐하나요? 상처받을까봐 못 물어보겠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애들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보고 있겠지, 설마. 어리 걸렸어. 보고 있지, 얘들아? 그렇다고 믿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 이거 왜 이걸 한참 하고 있어?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t. y절편은 뭔데? 네, 그냥 y절편의 정의는 뭐야? 그 y절편이 뭐야? 이동. y절편이 뭐야? y절편이 뭐죠? x가 0일 때 y. x가 x에다 0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인데? 그래프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 네. 그게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듣고 있대요. 저거만 보이네. 그래요. 근데 모든 직선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있어. 누구게? 이거. 네? 아, 그 Y는 이거 막 그거. 이거. 분필. X축, Y축에 이렇게 생긴 직선은 뭐 Y좌표를 2라고 볼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0이에요. 네. Y절편이 2예요. 그래서 Y는 0x 더하기 2예요. 즉 Y는 2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요점 X좌표 3이라고 보면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제가 없어요. 기울기 자체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x가 안 변해요. 분모가 빵이야. 분자는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3,0, 3,1 두 개 잡았다고 보면 x 변화량은 빵이고 y 변화량은 1이에요. 0분의 1이야.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긴 해야 되거든요. 얘는 0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예 없는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 중에 어떻게 생긴 녀석도 쓰냐면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도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고 얘는 이제 미지수가 m, n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요거는 a, b, c 세 개가 있어야 돼서 약간 불편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두 개를 다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b에다 0 대입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그러니까 얘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a에 0 대입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 그래서 얘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좀 더 직관적이긴 하거든요. 바로 보여서. 근데 얘도 얘 나름대로 쓸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아셔야 되고 뭐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누구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책에도 대충 그 느낌을 좀 잡아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A나 B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B가 만약에 딱 1이라고 치면 그 말은 Y절편이 1인 경우에 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 기울기를 막 다르게 했을 때 기울어진 정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0,1이라는 점을 꼭 지나가더라.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면 그 직선은 이렇게 그어지니까 아하, 얘가 Y절편 더하기 1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요. 얘는 기울기를 2분의 1로 고정시켜 놓고 B를 움직이면 어떻게 생겼다고. 기울어진 정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기울기가 뭔지, Y절편이 뭔지. 그리고 기울기를 달리했을 때, Y절편을 달리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나오죠? 탄젠트 세타. 이런 거 나오고요. 보시면 기울기 A는 0보다 크면 X 변화량,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X의 변화하는 부호랑 Y 변화의 부호가 같거든요. 그래서 X가 오른쪽 위로 가면 기울기 양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X가 늘어났는데 Y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기울기 음수다 그 얘기고 기울기가 0인 건 X는 변했는데 Y는 안 변했다는 이야기니까 X축의 평행한 또는 뭐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B는 뭐 그냥 Y절편이니까 0보다 크면 원점 위에서 0보다 작으면 원점 아래에서 Y축이랑 만나더라. 그래서 걔를 Y절편이라고 부를게요 입니다. 와서 보시면 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갖다 쓸 수 있는데 얘는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하고요. 물론 얘나 얘가 아니라 그냥 뭐 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녀석이라면 그거랑 둘이 매칭을 좀 시켜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대. a도 b도 둘 다 0이 아닌 경우라고 치면 ax 더하기 c 우변 넘길 거고요. b로 나눌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냥 이게 기울기인 거고 이게 y절편인 거야. 그죠? 각각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스위치 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누구로 나오든 편한 걸로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고, 됐고, 문제 뭐 나와 있으니까 빨리 하나만 풀어보죠. 하나밖에 없네요.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고 y절편이 하필이면 아까 또 60도를 했네.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부터 구하면 되겠다. 그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래요. 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냐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기울기 얼마라고? 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해?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 루트 3.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탄젠트 60도는 루트 3. 그죠?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고, 이거 지금 얘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이 써져 있는 거냐면 다른 거 다 물어보면 다 탄젠트 그런데. 그죠? 이루는 각의 크기는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다행인 게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나 45도나 60도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각은 탄젠트 값 우린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밖에 몰라요.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이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탄젠트 60도 여서 루트 3. 얘가 기울기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네요. 이거랑 둘이 똑같대요. 그럼 저거를 y는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것만 넘기면 되겠다. 그지? y는 a-1x 더하기 b-2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당연히 기울기 둘이 같은 거고 y절편도 둘이 같은 거더라. 그래서 a는 1 더하기 루트 3, b는 1 이렇게 생겼겠네요. 되죠? 네. 2번은요. 직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이래요.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둘러싸였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대충 그려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둘러싸였다는 표현을 쓰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죠. 그래야 이런 도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꼭 일사분면에 있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뭐 구해봐야 알겠지만 뭐 어쩌면 뭐 이런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뭐. 그지? 어쨌든 이 도형 보시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도형의 넓이 물어봤어. 결국 뭘 찾으라는 이야기겠어요? x절편, y절편. x절편, y절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될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될 거라고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 했니? 됐죠? 네.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0 대입하면 되지. 네. 그죠? 어디 갔냐? x에다 먼저 0 넣어볼까요? y는 2라고 나옵니다. 즉 y절편이 0,2더라. 여기가 0,2라는 이야기고요. x절편은 y에 0 넣으시면 되죠. y에 0 넣으면 x는 a분의 4예요. 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4는 양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a분의 4더라. 그 얘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높이가 16이래요. 됐죠? 그럼 뭐 샥샥 샥샥 4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완전 쉽다. 그죠? 아,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밥을 먹어서 그런가? 졸리지? 에어컨을 키자. 왜? 추워? 잠깐 키면 안 될까? 다음에 나오는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지금은 직선 하나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직선 두 개 얘기한 건데 온도 조금만 올리면 돼. 24도? 하나부터 올릴까 그럼?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랑 여기 또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프라임을 붙일게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 이 직선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지만 만들어지는 건 크게 보면 3개예요. 이제 책에서는 하나 더해서 아마 4개로 되어 있을 텐데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왜 3가지냐면 하나는 직선 2개를 노란색, 주황색으로 그렸을 때 여기 할까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예요. 이런 걸 이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같은 경우고요. 또 하나는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이렇게 생겼을 때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죠. 수직 아니야. 그냥 막 생긴 거. 엉망진창.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있다는 거죠. 수직.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좀 세분화해서 보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마다 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야. 그죠? 해보면 일치한다는 건 뭐 마리주와 두 직선인지 사실은 하나였다는 이야기고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식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m이랑 m'은 같아야 되고 n하고 n'은 같아야겠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평행하는 건 기울기는 같아요. 그런데 얘는 달라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번째 나오는 거 y절편이 같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만 말하면 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y절편이 다르다는 거. 세 번째 건 m이 그냥 달라요. n은 상관없어요. 그런지 말든지.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고 치우는 거죠. 얘는요.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역수에다가 부호도 바뀌어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이거 한다고. m'이라는 게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마지막 것만 잠깐 얘기하자면 기울기라는 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랬잖아요. 요 위에다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보면 노란색 직선의 경우에 요 점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변화량 분의 요렇게 변화량이야. 요거 a분의 b라고 할까요? 요게 기울기거든요. 근데 90도라는 건 요걸 90도 돌렸을 때 그림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직선이 짧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 길이가 누구냐면 90도를 돌린 거니까 얘가 이리로 오는 거라서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란색 직선의 경우엔 기울기를 찾아보면 a분의 b가 되는데 주황색 직선의 경우엔 기울기를 찾아보면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라서 x 변화량은 b인데 y 변화량은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수직인 직선 두 개는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뭐 기울기랑 y절편만 보시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빠르게 눈으로 확인만 하고 가자면 직선 그림 이렇게 있는데 저랑 순서가 좀 달라요. 세 번째 게 일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수직이고요. 평행이고요. 첫 번째 있는 건 지 맘대로 생긴 거고요. 네 번째 게 수직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저는 MN이라고 썼는데 얘는 AP라고 썼네요. 기울기랑 Y절편 사이의 관계 나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한글을 썼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오는 거 있죠. 요거 갑자기 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연립방정식. 결국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도시했을 때 노란색이 된 거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주황색이 된 건데 이런 경우라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교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건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요 녀석은요. 안 만나잖아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없다는 거야.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얘를 만족하는 녀석이고 주황색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이거 만족하는 건데 만나는 게 없으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도 없더라라는 거고 그럼 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얘도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와 있는 게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한 쌍이다, 없다, 무수히 많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또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얘랑 얘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 하고 얘도 프라임을 좀 써먹을게요.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겼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요 식을 살짝 변형해가지고요. 이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기울기가 누구인지 찾으면 되고 y절편이 누구인지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을 살짝 변형하면 좁아서 밑에다가 약간 공간을 줄게요. 얘는 아까 한 것처럼 ax 더하기 c를 우변 넘기고 b로 나누기를 할 거야. 그럼 쟤는 누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빼기 b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빼기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mn 가지고 한 거랑 똑같이 얘하고 둘이 같고 얘하고 둘이 같으면 일치하는 게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예쁘게 쓰자면 자리가 없네. 썼다 지울게요. 원래 여기다 써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고요.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아요거든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 c가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날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A, B가 섞여 있고 얘는 B, C가 섞여 있는데 요 A 프라임이랑 B랑 서로 자리를 싹 바꿀 거예요. 그럼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더라가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마찬가지로 여기로 와서 C 프라임이랑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 C 프라임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은 게 돼요. 얘가 C 프라임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써있기는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보기 좋자고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상수항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 C분의 C가 같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둘이 일치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1위로 넘어와서 보면 기울기 둘은 똑같은데 얘는 다르다며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였거든요. 그럼 그걸 얘처럼 표현해보면 누가 된다는 소리냐면 B, C는 관계없고 A, B는 관계 있다는 이야기니까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 중에 얘만 다르더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둘은 같고 얘는 다르더라. 그죠? 언뜻 보면 이런 건데 다시 요 흰색으로 써있는 두 식을 보자고요. 얘 같은 경우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으면 사실상 둘이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실수배하면 그냥 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분하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 돼요. 그 소리 하는 건데 얘는 어때 지금? X하고 Y의 비율은 똑같은데 C가 다르기 때문에 약분을 하거나 뭐 실수를 곱해서 X랑 Y의 개수를 맞춰주면 C의 개수가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고 사실상 하나의 식이니까 얘는 만족하는 녀석이 없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얘는 그냥 여기만 아니다 이러시면 되겠죠? 이러면 얘는 끝날 거니까 됐고요. 얘도 사실은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얘도 그냥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건데 원래 기울기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고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날라가겠죠? 그리고 b 프라임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요. 이것까지 좌변으로 넘기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더라. 이런 소리가 돼요. 그냥 이런 모양새라서 외우는 거고요. 뭐 이걸 모르면 못 푸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에 있는 페이지가 29 어디냐? 27쪽이랑 29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석은 조금 불친절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뭐 RPM이나 센이나 뭐 개념원리나 이런 책들 보시면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표로 싹 정리돼 있어요. 그죠? 편한 걸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한 번만 잘 넣어두시면 뭐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문제로 가보면 17의 2번인데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는 0의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에다 정리한 걸로 따지자면 밑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물론 헷갈리시면 y는 mx 더하기 n이다. 뭐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보셔도 되긴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거쳐가야 되잖아. 귀찮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는 이야기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뭐였다고? 기울기 갖고 y절편이 다르다. 근데 기울기 찾기 귀찮으니까 이거랑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평행하다는 건 a 빼기 3분의 a랑 4분의 a 빼기 3이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다르다고요. 그죠? 이래야 평행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a를 찾아보면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4a라는 게 a-3의 제곱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4a를 요리로 넘기시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9가 0이고요. a는 1하고 9하고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볼 건데 a에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안 되네요. 9를 대입해보면 6분의 9예요. 2분의 3이다. 그죠? 걔는 요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내가 원하는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a의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2번에 보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치하는 건 여기가 등호 떨어지는 거니까 누구란 얘기냐면 1이란 이야기겠네요. 그죠? 3번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냥 기울기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I랑 B'B'을 더하면 0이더라. A'I랑 B'B'을 더하면 0이더라. 이걸로 A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A제곱 하세요. 세 번째로 오늘 아마 요 정도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나오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석에서도 네 가지로 나오네요. 그죠?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뭐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이라는 건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 한 점을 지나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점 두 개가 나왔을 때 직선 구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하필이면 그 두 점이 x절편이랑 y절편인 경우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울기 하고 y절편이 주어진 경우. 얘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냥 y는 mx 더하기 n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그죠? 저기 가는 기본적인 형태이니까. 두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x1, y1.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림을 떠올려 보잖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정해져 있고 지나가는 한 점이 정해져 있대. 예를 들면 요 점 지나가는 녀석 중에 얘가 x1, y1이라는 건데 요 점 지나가는 점 중에 기울기가 m인 직선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 이렇게 딸랑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결국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다 모았더니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었다는 건 이 위에 있는 점들 가지고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얘를 x, y다 이렇게 볼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얘랑 얘 사이에 기울기를 살펴보면 그게 얼마라고요? m이라고요.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x에서 x1 뺀 거, y에서 y1 뺀 거. 얘가 m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x-x1을 우변으로 빡 넘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y-y1은 m의 x-x1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한번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봤었다는 걸 알고 있죠. 엄청 많이 써먹을 녀석이고요. 뒤에 것도 뭐 하겠지만 사실상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누구냐면 기울기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x1, y1하고 x2, y2하고 얘도 그림을 떠올려 보면 요 점하고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 찾아봐 하거든요.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도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생긴 거. 다른 직선은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점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두 점 가지고 또 다시 기울기라는 걸 구해 볼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기울기 얼마냐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되죠? 그럼 그걸로 기울기 구하면 되고 지나가는 점은 이 점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 점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 보면 y-y1은 숨이 안 쉬어지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만 다르냐면 기울기를 이렇게 두 점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그걸로 바로 구하면 되는데 두 점이 나왔으면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나온 경우 이런 걸 이제 절편형 방정식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4번은 특별한 게 아닌 것이 x절편, y절편 결국엔 두 점 얘기하는 거예요. x절편이 a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a라는 거니까 a, 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거고요. y절편이 b라는 건 0, b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찌 구한다고? 이거 두 개로 기울기 먼저 구한다고요? 기울기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지나가는 점은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되고 요거 y절편이니까 여기 좀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x절편이랑 y절편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b로 나눌 거예요. 물어보지 마 왜냐고. 예뻐서 그래요. b로 나누면 요거는 b분의 y가 되죠. 요거는 b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요. b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을 좌변으로 쏙 넘길 거예요.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지면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대요. 생각해보면 a, 0 지나잖아요. 0, b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손가락 아파. 말했지만 이 네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요놈이에요. 요놈. 이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물어보면 두 번째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건 그냥 지나가는 한 점이 하필이면 0,n인 경우인 거야. 얘 중에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요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기 싫어? 계속 해도 돼, 형아? 네. 지나가는 한 점 중에 특별하게 0,n을 지나가면 얘란 이야기고요. 이건 어차피 이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기울기만 구해서 빡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그냥 모양이 예뻐서 배우는 거지 사실은 이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 x절편, y절편인 경우인 거거든요. 모양 때문에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당연히 훨씬 많이 쓸 거고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고요. 이런 애들은 사실은 그냥 타겟이야.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유니버설한 녀석이니까 얘를 먼저 외우셔야죠. 필수적으로. 그죠?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책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편의상 제가 저렇게만 정리를 했는데 정석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것 중에 혹시 x좌표 둘이 같으면 x좌표가 둘이 같아버리면 그때는 분모가 0분의가 되거든요. x1이랑 x2가 둘이 같아버리면 기울기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x좌표가 둘이 같다는 건 두 점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x좌표가 둘이 같은 점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선상에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x는 x1이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얘처럼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이야. 뭐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녀석은 어차피 얘네들은 표현할 수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표현할 수 없어요. y절편이 없거든요. 얘는. 그래서 요 경우에만 이렇게 생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알같이 그런 거 하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가 여기 몇 개 있죠? 뭐 이렇게 많아? 4개인 줄 알았는데 뭐 새끼 문제가 4개나 들었어요. 4새끼네요.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가 또 나왔어. 얼마라고요? 뭐라고요? 집 가야겠다고요? 5시인데요? 피곤하다고요. 일본어야? 네. 난 한국 사람이랑 일본어 모르는데? 1억 1이라고. 너 뭐라고 했니 방금? 라고 일본어를 했어. 기울기 양수 x축이랑 이런 얘기가 그게 45도, 탄젠트 45도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얼마냐면 1. 지나가는 점이 2,4래요. 바로 찾아보면 y-4는 1에 x-2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냥.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요. 정리를 좀 하시면 y는 x 더하기 2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쓸 때만. 됐죠? 두 번째 거는 평행하고 요점 지나간대요. 기울기 얼마?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을 알든가 지나가는 두 개의 점을 알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2번도 보시면 얘한테 평행하고니까 평행하다는 말에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지나가는 점이 이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4죠. y는 이라고 정리하면 그래서 y 빼기 3은 -4에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네. 그죠? 얘도 그래서 정리하면 y는 -4x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구나.
세 번째 거는요. 점 2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 점 지나간답니다.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4분의 1. x좌표 4 늘었고 y좌표 1 늘었고 4분의 1. 수직이래. 기울기 얼마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역수취에서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되죠. 요거 4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다.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y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에 x 빼기 1.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쉽죠? 마지막 건요. 저 직선의 수직이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간대요. 요거는 원래는 좀 다른 방법으로도 푸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편하게 갑시다. 배운 대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정보만 가지고 풀어보자고요. 뭐에 수직이고 오니까 앞에까지가 기울기에 대한 힌트고 이 뒤에 뭐래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간대요. 지나가는 한 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네. 그죠? 기울기 얼마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y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죠. 마이너스 3분의 1. 수직이래요. 기울기가 3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얘랑 얘 교점 지난대요. 교점 찾으면 되네. 교점은 뭐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2배 해서 더하시면 7x가 x가 마3. x는 마3. 그러니까 y는 4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겠죠? 맞아야죠. 맞아요. 에이, 내가 풀었는데. 맞아요. 네, 기울기 지난 점. y-4는 3에 x 더하기 3. 이니까 y는 3x 더하기 13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하나랑 뭐 점 하나 구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얘처럼 기울기도 그냥 뭐 3이야 이렇게 안 준다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얻을 힌트들을 알아서 또 잘 찾아가지고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1번. x는 2랑 y는 1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이건 직선이라고 나왔어요. 2,1이 점이 아니야. x는 2라는 직선이랑 y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저거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삐뚤어졌죠? x축 그러니까 나 이거 전자칠판인데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요. 뭐 이미 그렸어 근데.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x는 2라는 직선은 요 2에 여기죠. 네. 그리고 y는 1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직선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대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런 거지 뭐.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이 여기잖아요. 물론 여기 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요 1번 보기 같은 경우엔 내가 만약에 홍땡대시였으면 뺐을 거예요. 왜 뺐냐면 각의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원래. 이거 기울기 얼마겠어요?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x축, y축이랑 평행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아요.
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얘처럼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각도를 찾고 실제로 각을 2등분해서 45도구나.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뒤에 가서 보면 각의 2등분선 구하세요 나오거든요. 직선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생겼어. 각의 2등분선을 구하래. 이 각을 2등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찾는다고 치면 이런 거 나온다고 문제로. 그런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의 각도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했잖아. 우리가 아는 각도는 그 많은 각도 중에 30도, 45도, 60도밖에 없어요. 조금 더 베풀어도 0도, 90도밖에 없다고. 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도를 찾을 수도 없고요. 운 좋아서 찾았다고 치자. 90도라서. 얘처럼 X축, Y축에 평행한 상태가 아니면 이 각이 45도, 45도인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랑 X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모른다고. 각을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건 진짜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1번 예제 때문에 각을 2등분 하라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했는데 1번 예제 때문에 각을 2등분 하라는 걸 보고서는 그러면 각도를 구해가지고 2등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진짜 드물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지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얘는 내일 할 겁니다. 영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뭐 기울기가 다 나왔고 지나가는 점이 나왔으니까 위에 오는 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y는 x-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밑에 오는 건 y-1은 마이너스의 x-2여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저는 순수하게 이렇게 냄새가 이러네요. 왜 그냥 소독제 냄새인데? 엄청난 알코올 냄새. 알코올 냄새 하나도 없는데. 안 난다고? 엄청 나는데? 내가 다 맡았는데? 진짜 나는데. 그래? 막 다른 거 줄까? 이상한 냄새. 다른 거 줘? 2번 0,4랑 3,1을 있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대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것도 꽤 중요한 녀석이에요. 요거 수직 이등분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정보 다 있다고요. 기울기, 지나가는 점. 그죠? 얘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난 수학 선생이니까요. 0,4는 여기 있고요. A. 3,1은 여기 있어요. B. 두 점을 잇는 선분이고요. 수직 이등분선이래. 대충 그림 그려보면 어디 있을 거냐면 이렇게. 말은 대충이라고 했지만 엄청 정확하게 그렸어요. 수직 이등분은 뭐라고? 선분의 수직이야. 그리고 이등분한대.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림에 표시해보면 얘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직이라는 말은 요 선분의 수직이다. 가지고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이등분이라는 말은 물론 얘와 요 사이의 거리랑 요 사이의 거리랑 같아서 이등분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A, B라는 선분의 딱 중점 요 점을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등분이라는 건 선분을 반으로 갈랐어도 되지만 선분의 중점을 얘가 지나가요 라는 말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중점 찾으세요. 얘가 바로 지나가는 한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실제로 값을 찾아보면 얘는 0,4고요. 얘는 3,1이에요. A, B의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X축으로 0에서 3까지 3 늘었고요. Y축으로 4에서 1까지 3 줄었어요. 3 늘고 3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이구나 라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 1대1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찾냐면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보시면 이니까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말을 또 제가 왜 했냐면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고 내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텐데 이 그림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고. 아,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푼다고 뭐 안 될 건 아닌데 풀면 후회할 거예요. 엄청 짜증 난다고.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 2등분이라고 해서 그림에 표시하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중점을 지난다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세 번째 건 x절편이랑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림 그려보면 일단 이 말에서 x절편이랑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이거 부호가 반대까지 있어야죠. 부호가 반대. 주어진 힌트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얼마나 이야기냐면 아니래. 기울기가 얼마나 이야기냐면 기울기가 얼마나 이야기냐면 1이라는 이야기죠. 왜요? x축, y축에 x절편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이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x절편이 음수고 y절편이 양수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든가 이렇게 생겼든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둘 다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둘 다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 말에서 주어지는 건 기울기에 대한 힌트인데 그 기울기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더라 그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기울기 1이고 저 점 지나간대. 뭐야 다 됐잖아요. y 빼기 4는 1에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되죠? 몇 분 했니? 오휴 한참 하고 있네. 1시간 뭐야 1시간 넘었어? 이런 빨리 할게요. 엄청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온 녀석이어가지고요. 직선 세 개가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쩌란 얘기일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니까 제 말이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점이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지금 직선 써먹는 건 뭐예요? 기울기랑 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같긴 하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요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랑 요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부호가 더러우니까 여기서 요거 뺍시다. 둘 다 더럽네. 같더라. 이걸로 K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게 꽤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렇다면 두 점씩 골랐을 때 기울기가 같구나. 그걸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뭐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싫지만 꼭 알아야 하는 거 나왔습니다. 보시면 점 3개 나왔고요. 삼각형이 돼요.
넓이를 2등분한대요. 문제를 풀기 전에 뭐 정리하자는 의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밑변 높이 나누기 2. 그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 뭐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밑변 될 거고요. 매일 할 거지만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럼 얘가 높이의 역할을 하겠죠? 되게 이상하네. 이거 하필이면 직각이야. 아 진짜 미안해.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렸다고 치면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죠. 이게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좌표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선 공식. 좌표 3개가 다 나와 있을 때 뭐 아니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알고 있는 거. 별로네. 그거는 내일 합시다. 내일 정리할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제가 이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직사각형 꼭지점 4개의 좌표는 다 아니까 x좌표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y좌표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 3개를 빼시면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사선 공식이라는 게 요거를 이용해서도 유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거예요.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어떤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막 생긴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그래야 막 생겨지는 거냐? 넓이를 2등분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직선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간다고 치면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누구면 된다? 중선이면 된다.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가면 그러면 넓이는 2등분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절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요점을 지나가는 경우라고 쳐도 마찬가지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넓이는 2등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중점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는 경우라고 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나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럼 넓이 2등분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막 생긴 녀석인데 이번엔 꼭지점을 꼭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허공을 가로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2등분 하고 싶대. 그럼 이건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약간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는 사람은 왠지 노란색이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마구마구 풍겨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게중심을 지나간다고 해도 넓이가 딱 반으로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도형을 이렇게 그리면 넓이를 구해주는 게 있거든요. 무게중심에서 못을 딱 박아놓고 직선을 돌리면 넓이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넓이가 항상 절반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꼭지점을 만약에 하나 지나간다고 치면 무게중심을 지나가면 되지. 그러면 중선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자동으로. 근데 꼭지점을 지나가는 녀석이 아니면 이건 진짜로 넓이를 생으로 구해가지고 이등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인지는 문제에 따라 다를 텐데 다시 와서 보면 점 3개 나와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러면 이 녀석이 꼭지점을 꼭 지나가는 녀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문제의 케이스는 얘가 아니고 얘라고. A 값에 따라서 직선이 달라지는데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평행한 녀석이잖아. X축에. 꼭 꼭지점을 지나야 되는 녀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밑밥 한참 깔았는데 귀찮다고. 귀찮은 게 맞다고. 넓이를 구해보면 그림 그리고 가자고요. 얘도 3,8은 너무 크지 않니? 그래도 그래야죠. 아이, 깜짝이야. 왜 이러는 거냐? 예. 3,1, 2, 3, 4, 5, 6, 7, 8 여기고요. 여기 A. B는 마이, 마이, B. C는 3,0이에요. 삼각형이 얘는 둘 다 X좌표 3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등분한대요. 그럼 최소한 그 A가 여기 있진 않겠지. X축보다 밑에 있진 않겠지. X축 위에 어딘가 있겠지. 요 정도 어딘가 있어야 넓이는 이등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 요 정도는 되어야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직접 넓이를 구한다고요. 노란색 삼각형부터 구해볼 텐데 다행스럽게 요 선분 AC가 Y축이랑 평행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겠죠. 이거 3,8이고 3,0이니까 밑변의 길이를 8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높이는 얘죠. 3,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높이가 5네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8이고 높이는 5예요. 그래서 2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이 필요하네. 얘도 똑같이 요거를 밑변이라고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a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8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길이는 얘는요. 망했다. 그죠?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어찌 해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웃어줘.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는 a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으셔야죠. 그래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을 구할 수 있더라. 높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가 지금 3,8이고 아니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럼 직선도 안 구하고 넓이를 뭐 하려고 그랬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두 개예요. 기울기 얼마야? X축으로 얼마큼 늘었다? 5. Y축으로 10. 기울기는 2. 지나가는 점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뭘로 할까요? 마이너스 2로 할 거예요. Y 더하기 네가 골랐으니까요. 2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는 2x 더하기 2. 네. 야? 네? 그럼 내가 그림 좀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휘었어 위로? 그런가 보네. 아이 참 품이 떨어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린 뭘 찾고 있었냐면 y좌표가 a 되는 점. 이거 찾는 중이었고
x를 찾아보면 2분의 a-2네요. 되죠? 이 점의 좌표가 뭐다? 2분의 a-2,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고 y좌표 a인 점을 찾아봤더니 y에다 a 대입해가지고 x좌표가 이거더라. 그래서 이거, 콤마 이거가 저 점의 좌표가 되죠. 그럼 그때 밑변의 길이는 뭐겠어요? 이 점의 x좌표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3에서 2분의 a-2를 뺀 거지. 큰 거 작은 거 빼면 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면 2분의 8-a 이렇게 생겼네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요 선분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에 8-a에 2분의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얼마면 돼요? 10이면 되죠. 원래 이 삼각형 넓이 20이었고 2등분 한다는 건 얘가 절반이란 이야기니까 이걸 가지고 a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중지하고 해야 되는데 요령을 하나 부려보자면 잔머리 살짝 굴려보자면 다른 색깔 볼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였냐면 2였어요. 2. 이 삼각형 보면 이거랑 이거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겠어요? 이거 분의 이거가 수직이니까 1대 2예요. 그래야 기울기가 2잖아. 이것의 기울기는 1분의 2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 길이가 8-a래. 그럼 얘는요? 2분의 8-a여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단원 이름이 직선이니까 하는 건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연두색 삼각형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직각삼각형인데 얘와 얘의 길이의 비가 1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길이는 얘가 3,8이고 여기가 y는 a이기 때문에 8-a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얘가 8-a면 이건 그것의 딱 절반이라고. 그래야 기울기가 2인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됐죠? 몇 번이니 이거? 다 했네? 끝이죠? 그러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챕터까지 이야기 벌써 왜 어쩌다 이렇게 벌써 끝났어? 원래 몇 시에 끝나요? 오늘 수업 엄청 많이 했어.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학생들 벌써 어디에?